속타면 맹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내가 아까 점심을 먹는데, 내가 점심을 먹는데 YTN 12시 뉴스면요, YTN에 그러니까 1시 12시에서 2시까지 뉴스면 그것도 메인 뉴스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뭘 하냐? 군 가산점 논쟁을 하는 거야. 뜬금없이,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야. 자, 오늘 같은 날, 드림캐쳐님, KJ 화이트님 감사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국정원 원세훈의 범죄 행위를 공식 수사 발표를 한 날이야. 그쵸? 슬라마시앙님, 필범부님, 진실추금님 감사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공식 발표한 날이야. 그러면 보도 채널이라면 진짜 보도 채널이라면 오늘 같은 날 원세훈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대선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과연 이것이 박근혜 정부는 그럼 정통성이 있느냐, 이런 논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정부에서 군 가산점 부활을 제고하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모든 네티즌들을 군 가산점으로 몰아간 거야. 이번 주말 내내 군 가산점 논쟁으로 원세훈 선거법 위반 뉴스를 덮어버리는 거지. 아니 뭐가 음모론이야. 아니 군 가산점 논쟁이 그저께도 있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군 가산점 제고한다는 얘기가 그저께 있었어? 오늘 갑자기 나온 거 아니야? 어제 저녁 갑자기 나온 거 아니야? 며칠 전에 없었어, 이 사람들아.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다니까. 정부에서 군 가산점 부활을 오늘 논의하라고 그랬다니까. 웃기지 말어, 그르그르. 몇 달 전부터가 아니라 원래 군 가산점이 일베의 군 가산점 전담 팀이 있어. 일베라기보다 새누리 지지 네티즌들 중에 일베 전담 팀이 있어. 걔네는 여성 문제가 나오면 무슨 이제 뭐 여성 문제가 터졌다, 성폭행 뉴스가 나오면 얘네가 딱 동원이 돼. 그래가지고 성폭행 뉴스에서 여자에 대한 막 나쁜 얘기를 하다가 여성 운동, 여권에 대한 비하가 나오다가 군가산점 얘기로 마무리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 얘기하는 전담 팀이 있어, 항상. 여성부 폐지하라, 군가산점 부활하라, 그거 주장하는 팀이 있다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늘 검찰에서 원세훈 수사 발표를 하기로 한 거야. 갑자기 정부에서 어제 저녁 때 군 가산점 재논의 얘기가 나온 거 아니야. 어제 새누리에서 나왔던가? 새누리당에서 나왔던가? 하여튼 정부에서 나왔던가? 갑자기 군 가산점을 재논의하라고 발표를 했어. 오늘 아침에 공식 발표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어제부터 군 가산점 얘기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채팅창에 군 가산점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군 가산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늘 새벽에 작업하는 일베 애들이 있는데, 일베라기보다 새누리 친세 네트워크, 친세 네트워크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군 가산점 얘기를 묻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또 군 가산점이야? 그래서 내가 채팅창에다 뭐라고 썼냐면, 군 가산점 이야기는 두 명이 이제 2인 1조로 들어와서 계속 군 가산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군 가산점 이야기는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그거 아침에 보신 분, 내가 채팅하는 거, 군 가산점 얘기 채팅하는 거 보신 분, 내가 군 가산점 얘기를 어떤 놈들이 하길래, 군 가산점 혜택 받는 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99점 받은 애들만 혜택 받는 거다. 99점 이상만.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100점이요. 정원만큼 100점을 맞아. 만약에 9명을 뽑으면 여자애들이 9명 이상이 100점을 맞는다고.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99점 맞아서 군 가산점 2점 받아야 101점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군 가산점은 그렇지. 본 사람들이 있죠. 군 가산점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공무원 시험 99점 맞은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 우리 방송에서 군가산점 얘기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 99점 맞아갖고 와라. 그럼 얘기해주겠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게 오늘 아침 일이야. 근데 정부에서 군가산점 재논의를 하라고 발표를 하더라고. 아침 뉴스에.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군가산점은요. 공무원 시험 1년에 공무원 몇 명 뽑아 1년에? 뭐 한 10만 명 뽑나?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고. 군가산점 혜택 보는 게 몇 명인지. 1년에 공무원 몇 명 뽑아? 1년에 몇 명 뽑아? 1000명도 안 뽑아. 다 털어야 몇백 명? 그죠? 지금 공무원을요, 다 털어야 전국에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뽑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 몇백 명 중에서 한 번 시험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는 사람은 몇십 명이야. 그 몇십 명 중에서 99점 이상을 맞은 사람만 군가산점 혜택을 본다고. 100점 맞은 애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에 여자애들이 가는 거 봤어? 경찰 공무원에 여자애들 가는 거 봤냐고. 경찰 공무원 시험에 그 의경, 무슨 경찰 공무원 시험에 여자애들이 들어가는 거 봤어? 지금 여자애들도 경찰 공무원 시험 봐요? 내가 몰랐어. 아, 그럼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구나. 아, 지금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으로, 그래서 군가산점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구만. 그러면 경찰 공무원 1년에 몇 명 뽑아? 그 중에 여자는 몇 명이고. 아마 여자 순경을 남자랑 똑같이 동급으로 안 뽑을걸? 한번 봐봐. 경찰 시험을 볼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분 없이 뽑아요? 남녀 구분 없이? 그건 아니지. 응? 자, 봐봐. 경찰 공무원 볼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냥 동급으로 따로따로 뽑잖아. 아이, 등신들아, 따로따로 뽑는 건 군가산점하고 관계가 없지. 야, 이 등신들아,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처럼 일반 사무직 공무원은 여자 남자 구분이 없이 같이 보는 거야. 아우, 등신 새끼들 진짜. 야, 군가산점 문제는 남자 여자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남녀 성별 구별 없이 시험 볼 때 해당되는 문제지. 등신 새끼들 진짜. 따로 봐, 따로. 왜냐하면 생각해봐. 경찰 공무원을 성적대로 하면요, 전부 여자야. 여러분, 요즘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적대로 뽑으면 다 여자만 돼. 그 생각해봐. 경찰이 전부 다 여자면 그 강도 도둑들이 얼마나 설치고 다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공무원을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은 수로 뽑지를 못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그래서 여자 순경은 군가산점하고 관계가 없다고. 군가산점 문제는 일반 공무원, 사무직 공무원, 뭐 이렇게 동사무소 공무원 있잖아. 동사무소, 시청, 군청, 도청, 중앙정부, 여기에서 일하는 공무원 뽑을 때만 군가산점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군가산점 문제가 실제로 문제는요, 대부분 여자들이 만점을 맞는데 왜 군가산점 문제가 됐냐면 여자애들이 대부분 만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남자애들은 평균 98점만 맞아도 안 되는 거야. 98점 가지고는 100점 맞은 여자애들한테 군가산점을 더해도 거기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99점 이상만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군가산점은요, 실제로 군대 갔다 온 남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다 없다? 거의 없어. 군가산점 혜택 보는 사람이 전체 남성의 0점 몇 프로야. 군필자의 0점 몇 프로만 군가산점 혜택을 본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군가산점,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군가산점 문제를 여성단체에서 폐지시켰다라고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 아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군가산점이 왜 폐지됐냐 그랬더니 그걸 위헌 신청한 사람들이 장애인하고 그 군대를 못 간 사람들 있잖아. 가난해서
또는 뭐 무슨 건강 문제로 군대를 못 간 사람들이 군 가산점 폐지 위헌 신청을 한 거야. 위헌 심판 청구를 해서, 그래서 여성단체하고 무관하게 장애인과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게 군대 갈 수 없는 학력이 모자라서도 못 가고 군대를 못 가는 조건들이 있어요. 군대를 못 간 사람들은 그러면 공무원 시험도 못 보는 거냐? 이래가지고 그게 위헌 판결이 난 거지. 여성단체하고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성부에서 폐지했다고 이 새끼들이 거짓말을 해. 내가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웃긴 얘기를 들었냐면, 이번에 원전 부품, 원전 불합격 부품 있잖아.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개성공단에다가 주문을 한 회사에서 만든 부품이래. 오늘 아침에 어떤 놈이 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원전 부품도 노무현이 북한에 만든 원전 부품 기계에 그게 말썽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진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아니지, 원전이 지금 그 박정희가 짓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타임머신 탔냐? 노무현 대통령이 타임머신 타고 가서 1971년도에 북한에 주문해가지고 그걸로 원전 짓는데 뭐 했냐? 그럼 미친놈들이라니까.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가령 우리 같은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지식을 확보하잖아. 근데 내가 못 들은 얘기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그런 뉴스 없어. 사실도 아니야. 그런데 너무나 그럴싸하게 있잖아. 글을 쓰는데 있잖아. 정말로 진짜인 것처럼 써.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바보 어린이들은 그걸 믿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어떤 놈이 지난번에 들어와갖고 무슨 얘기를 했냐. 자기가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거를 직접 봤다는 거야. 직접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내용에 박정희 비판만 한 게 아니라 비판은 일부분이고 사실은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놓은 게 더 많다. 그러면서 채팅창에 쓰더라니까. 여러분 딱 들으니까 어때요? 그럴싸하지? 프레이저 보고서를 진짜 읽어본 애가, 자기가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박정희를 비판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란 부분이 굉장히 많다란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혹하잖아. 그지? 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이건 프레이저 보고서가 뭔지 모르는 새끼가 뻥 까는 거야.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박정희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해갖고 그 로비의 대상이 됐던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한 거라고. 박정희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불법적 로비를 했다. 그 로비 활동에 대한 그 청문회를 해서 채택된 공식 보고서야. 그러니까 그 보고서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정희 비판이 목적인 보고서야. 근데 이 새끼가 글을 딱 쓰면서 자기가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거를 직접 얻어서 자기 선배한테 얻어갖고 읽어보니까 그게 박정희에 대한 비판만 굉장히 강조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기술되어 있더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콩밥 먹자? 나는 콩밥 별로 안 좋아해. 너나 가서 먹어. 많이 먹어. 예. 생방이야. 그 콩밥 먹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니들끼리 먹어. 나는 별로 콩밥 안 먹고 싶어. 쫄리니까 얼려? 야, 쫄리니까 얼리는 게 아니라 니네 새끼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떠드니까 얼리기라도 해야지 들으란 얘기지. 내가 얼리기라도 해야 니네들이 들을 거 아니야. 군가산점 얘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돌면서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놈들이 군 가산점도 여성부,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어서 여성부가 폐지했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잖아.
군가산점 폐지 담당팀이 있어. 그러니까 군가산점 부활하자는 미션 팀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들어낸 얘기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었고 그 여성부에서 군가산점을 폐지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군가산점 얘기하는 애들이, 예, 군가산점 얘기하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었고, 그 여성부에서 그 군가산점을 없앴다라고 쓴다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가짜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무슨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 있는 부품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 뻥 까고 정말 무슨 프레이저 보고서도 박정희를 사실 비판한 내용은 일부분밖에 없다는 개뻥을 치고 군가산점을 없앤 건 김대중 대통령 때 여성부에서 없앴다고 개뻥을 치는데 이거 듣는 애들이 몇 살이야? 얘네들이 15, 17 이런 애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군가산점에 대해서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군가산점 팀이 있을까요? 군가산점 전담 팀이 있어. 옛날에 국민연금 폐지운동 할 때 국민연금 폐지운동 팀이 있었던 것처럼 군가산점 팀도 있어요. 그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에는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요. 왜 그럴까? 왜? 얘네들이 가령 군가산점을 부활시키자라고 얘기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군대 가야 되는 애들이 볼 때는 군가산점을 부활해준다 그러면 군대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여자애들은 대학교에서 막 공부할 때 우리는 군대 가가지고, 매니저님 한 분만 중계방으로 가주세요. 예, 중계방 맨 마지막 방으로 가서 제 654123 제 좀 강퇴시켜 주세요. 예. 저거 스샷 뜨시고요. 654123 그 스샷 좀 떠 주시고요. 네. 마이코라고 654123 저거 강퇴시키고 스샷 떠서 좀 보내 주세요. 예. 그 팀이 있어요. 얘네들이 딱 움직이는 거는요. 그 팀이라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냐? 논리가 똑같아. 똑같은 논리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똑같은 논리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팀이 있는데 국민연금 했던 팀은 밝혀졌죠. 국민연금 폐지 여론조작단은 밝혀졌어. 그래서 사법적 처리도 받았어요. 그 뉴스 찾아봐. 그런 것처럼 군가산점 문제는요. 왜 자꾸만 말을 만드느냐. 군가산점을 없앤 걸 가지고 이 여성부를 공격하는, 군가산점과 여성부는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이 여성부는 김대중이 만들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해.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여성부가 있는 건 우리나라 뿐이다. 그런 논리야. 그죠? 그러면서 이 여자와 남자의 남녀 갈등으로 몰아가는 매니저님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 내가 지금 우리 방송에 매니저님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매니저님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내가 로그인을 해야 되겠다. 예, 잠깐만요. 이제 왔어, 매니저가. 에이, 내가 들어가니까, 예. 강퇴하라니까 강퇴하라면서 튀었어? 예. 방 관리 좀 해주시고요. 예, 내가 지금 요쪽 두 번째 방하고 첫 번째 방하고 내가 다 관리가 되니까 세 번째 방만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예. 뭐가 졸렬해? 도망가네? 원래 그래. 이게 군가산점 팀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이건 어떻게 보면요. 어저께 내가 윤우 카페 얘기하려고 했잖아. 윤우 안티 카페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다 연결된 얘기야.
이게 다 연결된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윤우 안티카페를 만든 애도 일베에 왔다 갔다 하는 애였다며. 응? 일베에 왔다 갔다 하는 애였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있는 집단으로 지금 일베가 지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베에 보면 군 가산점 문제에 집중한 애들이 있어. 일베에 옛날에 DC 인사이드에 있었던 애들이고 지금 일베에 있고 루리웹, 일베 오유 루리웹 이런 몇 개 사이트에 군 가산점 문제만 집중해서 글 쓴 애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각각 사이트에서 찾아봐. 예. 자, 잠깐만요. 지금 그 군 가산점을 폐지한 게 장애인들이 뭐 장애인이 한 게 아니고 이모 씨 등 6명이 위헌 제청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모 씨 등 그 6명이 누군데요? 예. 맞죠? 그 저기 헌법소원 낸 거 장애인 맞죠? 어이 마디똥. 너가 잘못하는 거야. 그게 그 여성단체에서 말은 많았어. 여성단체에서 군 가산점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만 있었지 그걸 위헌 제청까지 못 갔다고. 못 갔는데 그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장애인이었어. 남자들이었어. 남자들이 그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갈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거 차별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군 가산점 문제는 그 군 가산점을 폐지한 거는 여성단체나 여성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여성부에서 군 가산점을 폐지했다는 논리를 펴는 거야. 그래서 그 군대를 막 가야 되는 군대를 앞두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들한테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군 가산점을 여성부가 폐지했다는 거짓말을 하냐 하면 김대중이 여성부를 만들어서 김대중 노무현이 여성부를 만들고 여성단체 편만 들어줘서 걔네들 때문에 군 가산점이 폐지됐다는 논리를 펴는 거야. 그래서 그 군 입대를 앞두고 우리 조카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야.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맨날 그래, 겁나서. 그런 애들한테 김대중 노무현 여성부를 만들어서 그 여성부가 군가산점 폐지했다 그러면 얼마나 김대중 노무현 믿겠어.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야. 예. 속타면 맹물님, 와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이 폐지된 게 그게 김영삼 때지. 예. 그게 김대중 때가 아니라 김영삼 때 아닌가? 군가산점 폐지된 게 97년 아니야? 김대중 때인가? 그때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여성부에서 군가산점을 폐지했다는 거짓말은, 여성부에서 군가산점을 폐지했다는 거짓말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군가산점 문제를 논점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애들을 막 불타오르게 하는 게 그게 이 청년 애들을 새누리 꼭두각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야. 그 여성부에서 군가산점을 폐지했다는 거짓말이. 그거를 그러면 모르고 만들었을까요? 자, 너네들 대한애국자하고 마디떡. 대한애국자하고 마디떡. 잘 들어. 여성부에서 군가산점 폐지했어? 아니야? 얘기해봐봐. 대한애국자하고 마디떡. 여성부에서 군가산점을 폐지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줘봐. 여성부가 생기고 없어졌대. 둘 다 강퇴. 둘 다 강퇴. 여성부하고 관계없이 군 가산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거야. 그런데 여성부 때문에 됐다는 이 거짓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이 두 팀 기억해 주세요. 예. 이거 봐. 너무 당당해. 내가 왜 군가산점 얘기하는데 얼리냐 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논점을 빗나가요. 논점을 빗나가.
판결이 그 여성부 판결이 내 기억에는 김영삼 때 위헌 심판 제청이 되고 그게 판결된 게 김영삼 말 아니면 김대중 때 총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김대중 때 없어지지만 결정은 김영삼 때 됐다고 내가 알고 있어. 그 여성부가 압력 넣어서 이거 봐. 자, 여성부 때문에 군가산점이 없어진 걸로 알았던 사람 손 들어봐봐. 이거 봐. 다 나오지. 자, 여성부 때문에 군가산점이 없어진 걸로 알았다. 손 들어봐봐. 그랬구만. 이거 봐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아직도 여성부가 군가산점제를 없앴다고 알고 있다니까? 여성부에서 없앤 거 아니야. 정부에서 없앨 수가 없어. 이게 과정이 뭐냐면, 그 여성단체에서 군가산점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게 80년대부터 했었어. 80년대부터 하다가 그거를 주장만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걸 위헌 심판 청구한 거는 장애인이 했어요.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같이 했던 거 장애인이 주축이 돼서 한 거야. 왜냐하면 군 가산점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 장애인의 말이 내가 기억이 나는 건 사실 일반 회사에서 이거 봐, 또 딴 얘기 하잖아. 집중해서 들어. 그때 그 장애인이 왜 군 가산점 폐지를 주장했냐 하면 일반 직장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하더라도 그 고용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일반 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는데 그 고용률만큼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 근데 일반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을 채용해요? 벌금을 내요? 차라리 벌금을 내. 벌금이 작기 때문에 벌금을 내버리고 장애인을 채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 시험 도전인데 그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데 장애인이라서 군대도 못 갔고 그런데 군가산점 때문에 자기들은 불리하다. 그러니 신체가 멀쩡한 사람은 일반적인 기업으로 가고 우리 같은 장애인들도 시험을 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가산점을 없애달라. 그게 그 논조였어. 내가 토론통에서 만나 그랬었어. 그쵸? 그래, 일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위헌 판결을 보면 남녀 불평등이 아니야.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보라고. 그 군 가산점 판결문을 보면요. 남녀 평등 얘기가 안 나와. 그죠? 그 판결문에 보면 장애인 따로 뽑은 게 얼마 안 됐어. 그 당시에 군 가산점을 없앨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따로 뽑고 그런 제도가 없었다니까. 군 가산점에 대한 그 군 가산점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복지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다니까. 장애인 복지가. 맞다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군 가산점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온 거고요. 위헌 판결 봐봐. 위헌 판결을 보면 남녀 평등 얘기가 안 나온다고. 남녀 평등 위반한 얘기가 안 나와. 이거는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래서 그거를 위헌이라고 차별이라 해서 특혜라고 그래서 없앤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군대를 갔다 오면 2호봉을 줘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 되면 2년 동안 근무한 걸로 쳐서 월급을 2년 동안 매해마다 공무원들은 조금씩 월급이 오르잖아. 그 오르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2년치 월급을 여자랑 남자가 똑같이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보다 남자가 2년치 정도 월급을 더 받아. 더 받는 거야. 그게 그런 특혜가 있다. 그런데 군 가산점까지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위헌 판결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군가산점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가 새누리를 한나라당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그걸 교묘하게 바꾼 거야. 김대중이 여성부를 만들었고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군가산점이 없어졌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군가산점 폐지의 책임을 김대중한테 돌리는 거야. 김대중과 여성부에게 돌리면서 지금은 근데 여성부 얘기 안 나오잖아. 그지? 어? 지금은 또 여성부 얘기가 안 나와. 옛날엔 여성부를 없애라는 얘기가 도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성부 없애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 왜? 지금 여성부 장관이 조윤선이잖아. 박근혜랑 친한 여자. 그래서 지금은 여성부 없애라는 얘기가 많지 않은데요. 이 군가산점 전담팀이 그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러니까 군가산점 부활하라, 여자도 군대 가라, 여성부 폐지해라. 요게 얘네들이 똑같이 외치고 다니는 내용이야. 근데 이 내용을 주도한 애들이 누구냐 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만든 거짓말로 여성부에서 군가산점을 없앴다고 지금도 우긴다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안 믿잖아. 군가산점 제도는 여성부가 없앤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위배라는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그 제도다 해서 없애라는 판결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의 여성부가 없앴다라고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을 욕하게끔 김대중 노무현을 욕하는 그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여성부에서 없앴다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거야. 그러면 망치 부이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 내가 2007년에 그 토론한 적이 있다. 내가 2007년에 토론을 했는데 나는 군가산점 찬성이었어. 나는 군가산점 제도를 찬성을 했다고. 근데 나는 군가산점 제도는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게 내 입장이었어. 그거 얘기 들으신 분? 옛날에 내가 이제까지 군가산점 얘기를 하면 나는 군가산점제 나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사람이야. 가장 기본이. 나는 군가산점제를 인정하라는 주장이야.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는 의무병 제도잖아요. 의무병 제도 중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징병 제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남자애들한테 그 군역의 의무를 지우는 나라 중에 그 군역의 의무를 남자한테만 지우는 나라가 없대. 남자한테만 지우는 나라가 없고 여자는 다른 걸로 이렇게 그 의무를 져야 돼. 세금을 더 내든가. 그러니까 군역의 의무를 그 국방의 의무를 징병제로 하는 나라에서는 남녀가 똑같이 군사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여자는 아이를 낳거나 군대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제도이거나 아니면 돈으로 내거나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남자에게 징병의 의무를 두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만 징병의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자애들은 단지 남자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 나는 군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본다. 그게 내 입장이었어. 그런데 내가 우리 신랑한테 깨진 거야. 그때 우리 신랑이 군가산점이 왜 문제가 되냐. 실제로 군가산점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자, 집중. 다 올려봐요. 전부 다 올려봐봐. 채팅창을 집중해서 들어봐. 내가 얼리는 이유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야. 채팅만 하면서 내 말 안 듣잖아.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 신랑이 그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군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본 사람이 그 나이 때 군필자의 0. 몇 %밖에 안 된대. 왜? 99점 이상 받아야 군가산점 혜택을 본다는 거야. 우리 젊은 애들은 자기가 시험 보면 전부 다 군가산점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을 너도 나도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만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 그러니
특히 만점자 여자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원이 전부 여자 중심으로 가는 거야. 무슨 학교 교사 시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 가산점을, 물론 모든 남자애들이 군 가산점 혜택을 받았어. 2점씩 더 받아. 그런데 70점 맞고 78점에 2점 받아서 80점 되는 거나, 80점 맞고 82점 되는 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거야. 왜? 당선자들이, 합격자들이 대부분 만점을 받기 때문에 99점 이상 맞은 남자애들만 그 혜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군 가산점이 군필자들에게 어떤 혜택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군 가산점제를 정치적 논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도리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된다. 군 가산점보다 일반 기업에서 군필자를 우대하게 하는, 일반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야 된다는 조건을 대기업이 건다든가, 군 가산점제가 누구한테만 해당이 돼? 공무원 시험 혜택만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그러니 일반 기업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대기업에 응시를 할 때는 남자는 군필자여야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붙는 게 더 낫고, 또 군인들한테 월급을 실제로 2년 동안 그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뺏는 거잖아. 무상으로 국가에서 가져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 군인들의 생활이 전 OECD 군대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며. 우리나라 군부대 생활이 OECD 군인들 생활 중에 가장 열악하대. 도리어 군대 갔다 온,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을, 차라리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는 등록금을 10%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군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말만 군 가산점이지 혜택이 없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지금 이 친정부, 친새누리 이 네티즌들이 그래서 군 가산점제를 논점으로 하는 거야. 그거 해봤자 혜택 받는 사람은 얼마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었다. 김대중과 여성부는 없앴지만 자기네들이 그걸 부활시켰다라는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지 아무 혜택이 없어. 도리어 군필자들한테 대학 등록금을 10% 할인해 주거나 일반 기업에 들어갈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승급을 할 때, 고위공직자로 승진을 할 때 군필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게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거지. 군 가산점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0몇 %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내가 여기까지 일단 얘기할게요. 얘 녹일게.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군 가산점 논쟁이, 군 가산점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군 가산점으로 혜택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가야 되는데, 모든 논쟁을, 군필자에 대한 모든 우대를 뭘로? 군 가산점 하나로 몰아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군 가산점 전담팀이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여보세요? 예.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군 가산점은 실제로 부활시켜봤자, 군 가산점을 실제로 부활시켜봤자 아무런 손해보는 게 없어. 기업이나 정부나 손해보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군필자들에 대한 모든 혜택을 군 가산점을 자기네들이 줬다는 걸로, 그걸로 지금 쇼하려고 군 가산점 논쟁을 붙이는 거라고. 지금도 봐봐. 아무리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지 여성부에서 없앤 게 아니라 해도 막 무조건 우기잖아, 얘네들. 무조건 우기면서 김대중 노무현 욕하잖아. 여성부 욕하고. 이게 얘네들이 전담팀이 있는 이유예요. 실제로 더 무섭잖아. 대기업에 들어갈 때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조건이 남자는 군필자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에 대기업은 누가 들어가지? 요즘에 대기업은 있는 집 자식들이 들어가잖아. 국회의원 자녀들이나 재벌 자식들이 대기업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있는 집 자식들이 대기업 들어가는 거거든. 권력자 자식들이 들어가고. 걔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군대를 안 가잖아. 그지? 걔네들은 군대를 안 가. 군 가산점 문제보다 심각한 거는 군 면제자들이야. 뭘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로 지목했던 그 사람의 자녀 둘 다 군대를 안 갔어. 하나는 뭐 몸무게가 안 돼서 안 가고, 또 하나는 평발이 안 갔다. 뭘해서 안 가고. 여러분 있잖아요. 서민의 자식은요, 애가 뇌종양이 걸려도 군대에서 죽어. 뇌종양이 걸려도. 근데 있는 집 자식은 통풍만 걸려도 군대를 안 가. 서민의 자식은 디스크가 있는데도 군대를 가. 디스크가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군대를 가. 공익이라도 가야 돼. 그런데 있는 집 자식들은 정신과 치료받았다는 뭐 하나만, 그 서류 한 장으로 면제를 받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박원순 아들이 군대 안 갔다 거짓말하지 마. 공익 갔잖아. 공익도 군역이야. 박원순 아들 군대 안 갔다 얘기 또 나오지. 그지? 이거 봐. 이게 네 번째, 얘네들의 5번째 레파토리야. 여자도 군대 그러니까 군가산점 부활하라. 여자도 군대 가라. 여성부 폐지해라. 그 다음에 김대중이 여성부를 만들어서, 그러니 김대중 노무현 욕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박원순 아들 군대 안 갔다. 야, 그럼 공익간 애들은 전부 다 군 미필이냐? 박원순 아들이 공익을 갔어. 공익 갔다 온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마치 박원순 아들이 군대 안 갔다고 또 뻥을 치잖아. 공익이야, 공익. 공익근무.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 이렇게 이제 박원순 이야기로 또 싹 논점을 돌리는 거야. 자, 봐봐. 서민의 자식들은요, 나 아는 사람들 중에, 박원순 아들도 솔직히 얘기하고, 박원순 아들보다 훨씬 미미한 애들이 다 면제받았어. 면제였다니까? 박원순 아들은 분명한,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디스크였잖아. 그런데 걔는 저길 간 거야, 공익을. 근데 있는 집 자식들은 그것보다 훨씬 미미한 디스크인데도 안 가요. 면제받았어. 무슨 면제가 군대를 갔다 온 거야. 아유, 너 나가. 너 같은 애는 그냥 말장난하고 싶은 애니까 나가. 공익근무라도 박원순 아들 공익을 갔잖아. 근데 그것보다 훨씬 미미한 증세가 있어도요,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 안 가요. 자, 논점이 뭐야? 지금 군가산점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 하면, 얘네들 계속 헛소리 하는 거 봐라. 자, 군가산점 논쟁 같은 게 언제 터지냐면요. 주로 언제, 몇 달 전에 왜 터진지 알아? 군가산점 문제가? 누구였어? 박근혜가 저 총리 후보로 인준한 사람, 총리 후보로 인준한 사람 자식이 군대를 안 갔잖아. 그래서 또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그 자식들이 군대 안 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왔어, 얘기가. 그래서 있는 자들이 군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대한 논쟁이 붙을만 하면 군가산점 얘기가 터지는 거야. 맞지? 맞지? 군가산점 논쟁은 항상 언제 터지느냐 하면, 실제로 있는 자들이, 있는 집 자식들이 군대 안 갔다. 그 문제가 터져서 사람들이 왜 있는 놈들이 군대를 안 가냐. 그래서 막 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를 때쯤 되면 군 가산점 전담반이 투입돼. 그래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라는 얘기를 논점을 이렇게 싹 가져가는 거야. 그치? 한번 찾아봐. 얘기가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군 가산점 팀이 있다는 거야. 사회적인 이슈는 왜 판사의 아들, 국회의원 아들, 재벌의 자식들은 왜 군대 안 가냐? 왜 맨날 서민들만 군대 가냐? 그러면서 서민들이 이건 가진 자들이 횡포다, 이렇게 분노를 막 하려고 그러면 군 가산점 논쟁팀이 딱 투입이 돼갖고 남녀 대결로 몰아가. 그래서 결론은 김대중이 여성부 만들었다로 끝나는 거야. 그런 거 보신 분?
그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 한 번이라도 자기네 사이트나 게시판에서 보신 분?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보신 분? 손 들잖아. 그렇다니까. 이게 개 논리가 아니라 네가 개라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지금 개소리 한 게 아니라 네가 개라서 못 알아듣는 거라고. 가서 다 찾아봐. 이게요, 군 가산점 전담 팀이 있어요. 군 가산점 전담 팀이 내가 걔네들을 지금 8년째 추적하고 있다니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거야. 항상 언제 군 가산점 문제가 터지냐면 재벌의 자식들이 군산업 그걸 뭐라 그러냐? 방위산업체에 일하는 것처럼 이름 올려놓고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왔어. 학위를 따온 거야.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논점이 어디로 갔어? 군가산점 논쟁 여성부 폐지론으로 끝났어. 그 다음에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자식들이 군대 안 가거나 본인이 군대 안 간 놈들 문제가 나와서 이런 놈들이 어떻게 보수냐?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권력을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 한 놈들이 국방 어떻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느냐? 논점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군가산점 논쟁, 여성부 폐지. 팀이 있어. 나는요, 군가산점 부활된다 그래도 나는 별 의미 없다고 봐. 나는 반대 안 해.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군가산점 그거 부활시켜도 난 아무 문제 없다고 봐. 군가산점 혜택 받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 안 생긴다고 봐요. 그런데 부활도 안 시켜. 중요한 건 얘네가 몇 년 전부터 2006년부터 군가산점을 한나라당은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찾아봐. 2006년부터 한나라당은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선거 앞두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선거 한 1, 2년 전에. 뭔 말인지 알아요? 얘네들이요, 군가산점제를 부활하자는 얘기를, 군가산점 부활하자는 얘기를 한나라당이 맨날 정치적으로 할 뿐이지 실제로 안 한다고. 예. 매번 논쟁만 붙이는 거야. 매번 논쟁만 붙인다니까. 오늘처럼 원세훈이가 뭘로? 대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 이건 원세훈 개인의 죄가 아니야. 이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지위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터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군가산점 논쟁을 붙이는 거라고. 그리고 팀을 투입하는 거야. 그럼 와가지고 계속 떠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오늘 이게 위헌 판결이 내린 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렸는데 그걸 다시 만드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원세훈의 수사 발표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있었던 날이야. 있기로 한 날이야. 이 뉴스를 덮으려면 이 어린 네티즌을 확 뒤집을 수 있는 이슈가 필요했지. 그지? 그래서 만든 게 윤우 안티카페. 근데 윤우 안티카페를 네티즌들이 없애버렸어. 윤우 안티카페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번 주말을 어떻게 좀 한번 넘어갈까, 한두 달 넘어갈까 한 건데 그 윤우 안티카페를 네티즌들이 이틀 만에 없애버린 거 아니야. 어이구, 너 또 저기구나. 너 필리핀에 있지? 너 거기 필리핀이지? 지금 필리핀에서 댓글 달고 있으면 망치 부인한테 욕해도 안 잡혀 가니까. 너 지난번에도 나한테 고소당했던 애지? 그래서 거기서 또 씨발려라 욕하고 있는 거지? 야, 그래서요. 오늘 이게 지금 이게 그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월요일날 나온 얘기잖아. 그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는 얘기가 월요일날 나왔어. 근데 그때 인터넷 최고 검색어가 뭐였지? 윤우.
윤호 안티카페. 시점이 틀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딸 강간하자 그랬던 새끼들이 그 중에 3명이 필리핀이, 1명은 중국, 2명은 필리핀이었어. 윤호 안티카페를 이슈로 만들어갖고 윤호야 사랑해로 덮어버렸잖아. 그게 원세훈 그 선거법 기소 뉴스를 덮었다니까, 그걸로. 뭐가 억지야? 자, 망치부인 말이, 내가 진짜 틀린 건가? 망치부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게 이번 주 초야. 그런데 그때 윤호 안티카페로 그 검색어 덮어버렸잖아. 내 말이 맞아 틀려? 망치부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손. 이거 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하고 있구만. 뭐가 음모론이야. 음모는 네 빤스 속에 있지. 네가 이해 못하면 음모론이야? 예. 이게요, 윤호 안티카페가 뭘 덮었을까? 나는 오늘 어저께 내가 군가산점 얘기를 하려다가, 어저께 내가 윤호 카페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잖아. 뭔가를 덮으려고 그러는데 뭔지를 몰랐어. 응? 내가 어제 윤호 카페 문제가 뭔가 의도적인 세력이 저지른 일인데, 그걸 만든 애들이 의도가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뭐지? 뭘 가리려고 했지? 내가 어저께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못한 거야. 윤호 얘기를 못하고 끝냈어. 근데 오늘 내가 딱 군가산점 논쟁을 보면서 알았어. 이거구나. 맨날 내가 알아왔던 건데, 이번엔 놓친 거야. 왜? 내가 윤호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 분노, 윤호를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판단력이 내가 딱 사라졌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숨기는 뉴스였구나를 내가 몰랐던 거지. 윤호 안티카페 문제를요, 윤호 안티카페 문제는 누군가 일부러 띄웠어. 안티카페가 있다라는 거를요, 여러분 생각해봐. 안티카페 회원이 몇 명인 줄 알아? 고작 200명이야. 200명짜리 윤호 안티카페를 누가 띄웠을까? 그리고 그걸 이슈로 만들어내. 언론들이 윤호 안티카페를 막 1시간에 20-30개씩 뉴스를 만들어, 이슈로 만들어. 그러면서 네티즌들이 윤호야 사랑해로 덮어서 윤호 안티카페를 폐쇄시켰어. 멋진 드라마, 3일 동안의 드라마였어. 그런데 그 3일 동안의 드라마로 가려진 뉴스가 원세훈이 박근혜를 위한 부정선거를 해서 기소된다는 뉴스였어. 근데 난 오늘 검찰이 발표한다길래, 이제는 윤호 문제가 이게 정리가 됐고 이제 더 이상 가릴 게 없고, 그래서 이 새끼들 금요일날 하는구나 했는데, 오늘 YTN에서 군가산점 논쟁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새끼들 진짜 집요하다. 자, 한성주 비디오 얘기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 여자 섹스 비디오 사건 있잖아요. 하루하루님 감사합니다. 섹스 비디오 사건 항상 언제 터진다? 선거 한 달 전이나 선거 4주에서 2주 전. 요때 그 섹스 비디오가 터져. 한성주도 작년에 총선 직전이었잖아. 작년 총선 직전에 한성주 터졌고요. 그 2010년 선거인가? 2010년 선거인가 2008년 선거 때 중국 여자 섹스 비디오, 섹스 사진, 그 나체 사진이 그때 터졌어, 선거 때. 그 다음에 그 2000년대인가에 그 B양 비디오, O양 비디오가 다 선거 때야. 선거 직전에 터진 거야. 큰 선거 앞두고 그 섹스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O양 비디오는요, 그땐 컴퓨터 파일이 그렇게 없었을 때야. 컴퓨터가 집집마다 있지 않을 때였어. 그 당시에는 이 O양 비디오는 뭘로 돌았는지 알아? 비디오 테이프로 돌았어. 그런데 이 비디오 테이프가요, 거의 뿌려지다시피 했어요. 돈 주고 사서 본 사람이 없고 다 누가 뿌린 거를 받아다 봤어. 기억나요? 그것도 선거 직전에 터진 사건이었어.
한번 찾아봐.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스캔들로,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 문제, 대중이 다 아는, 요즘에 시청률 1위가 아빠 어디 가라며. 일요일 예능 1위가 아빠 어디 가야. 그리고 특히 아빠 어디 가의 스타가 누구야? 윤우야. 그러니까 윤우 안티카페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노하겠어. 어? 예. 선동 부인? 막 마음이 동해? 공감이 막 돼? 응. 얘네들이요. 이게 보니까 맞지? 검찰에서 그 불구속으로 기소하지만 누구를 그 저기 원세훈이를 기소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의견을 모았다. 그게 이번 주 초야. 그런데 그때 인터넷에서 최고의 검색어는 뭐야? 윤우 안티카페였다니까. 그 다음에 윤우야 사랑해. 응? 그래서 검찰에서 원세훈을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라는 그 뉴스를요, 윤우 안티카페 뉴스로 덮어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의 관심. 윤우 아마 좋아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 아빠 어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아빠 어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아빠 어디가를 본다고. 그게 굉장히 개념 있는 프로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원세훈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라는 그 기사를 대중 뉴스로, 그러니까 연예인 뉴스로 덮은 거야. 윤우 뉴스로. 그래서 근데 그 윤우 카페로 막 논쟁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네티즌들이 확 덮어버리니까, 그 옛날에 서태지 때도 기억나잖아. 작년인가 재작년 4월에 그 재작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 재보궐선거 3주 전에 서태지 이혼 떴잖아. 알고 보니까 이혼은 6년 전이고 그 저기 위자료까지 다 준 게 3년 전인데, 서태지 이혼 사건이 저기 2011년 4월 재보선 3주 전에 터졌어. 그런 식으로요. 선거를 앞두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리고 싶을 때 연예인 사건을 터뜨려. 근데 내가 그때 서태지 사건 터질 때 아마 서태지닷컴이 만들어질 거다. 서태지닷컴이 만들어질 거다 그랬어. 그랬더니 서태지닷컴을 진짜 누가 몰래 만들어놨는데 그걸 검색해갖고 걸렸잖아. 기억나지 그때? 얼마 전에도 또 뭐였지? 무슨 닷컴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혜진. 한진요. 한혜진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한혜진닷컴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 한진요를 만들 거라고. 그지? 그치. 그거 기억나지? 봄에. 그 저기 뭐야. 그거 광주 영화 나오고 나서 한혜진 기성용 스캔들 처음 터질 때 이 한진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더니 진짜 누가 한진요 그 카페 만들어놨어. 한진요 카페를 만들어놨었어. 그것도 우리가 잡아냈잖아. 26년.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그게 다 의도를 갖는 거야. 내가 그 타진요 얘기도 했잖아요. 타블로가 그렇게 고생을 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그 부인이 웰컴 투 동막골 찍은 다음에 그때부터 네티즌들한테 찍힌 거야. 그래서 타블로를 괴롭힌 거지. 그 타진요에서 공직을 올린 애가 정사겔이었어. 그 문제의 정사겔. 정사겔에서 유명한 친새누리 농객이 타진요 공직을 올린 애였다니까? 그게 전부 다 의도를 가지고 만들고 유지하는 거야. 이게 억지로 보이지? 가서 찾아봐. 타진요 공직을 올린 애가 정사겔이었던 것도 네티즌들이 다 찾아냈어.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진요도 우리 그때 확인했잖아. 그지? 한진요 확인했지. 서태지닷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더니만 몰래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잡았잖아. 2개나 잡았어.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이번에 윤우 안티카페도 마찬가지야. 200명밖에 안 됐는데 찾아낸 거야. 자, 싸우지들 말고 싸워서 얼린다. 속타면 명물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군 가산점 얘기하니까, 자, 군 가산점 부활? 나 그거 하나마나 아무 상관없어. 나 해도 돼.
나는 딸을 키우지만 우리 조카 군대 가는데 군대 갔다 와서 2년 썩고 와가지고 군가산점 2점 받는 거 나 반대 안 해. 난 찬성이야. 솔직히 나는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 젊은 애들이 군대 가가지고, 솔직히 군대 지금 22개월이지, 군대 22개월을 근무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정말 군사훈련 얼만큼 받아? 4개월인가 6개월밖에 안 받아.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는 줄 알아? 치약! 치약으로 내무반 닦기, 군화 광내기, 군복 다리기, 족구하기, 그 다음에 땅 파기. 그러잖아. 제일 많이 하는 게 땅 파는 거, 삽질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삽질도 훈련이다. 삽질도 훈련이다 이러면서 땅 파기 시키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 군인 수가 지금 60만 대군이야. 우리나라 군인 수가 60만 대군인데, 우리나라 규모에서 6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실제로 60만 대군이 그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로 계속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잡아놓고 군 기간을 잡아놓고 삽질하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순서가 되면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과잉 지출을 하고 있는 거야. 국방비를 과잉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국방 수준에는 60만 대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대. 그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이 70만이었다는 거야. 65만인가 70만. 이게 이제 군 전문가 주장이야.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 총수가 70만이었는데 그때 전투에 투입된 전투병이 70만이었는데 현재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평화시에 전쟁이 아닌 때 60만이 전쟁 시하고 거의 동급 수준으로 군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실제로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모병제로 바꿔도 되는 거야. 아니면 군 복무기간을 짧게 하면 된다고. 군 복무기간을 6개월이나 10개월 정도로 해서 정말 군대 무기를 다룰 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암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데는 길면 8개월에서 10개월이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군인들을 22개월씩 억지로 잡아두는 거야. 훈련도 안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군 가산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제도의 문제점을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토론해요? 안 하죠? 그죠?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여기서 이제 당이 나와. 진보정당하고 야당은 군 복무기간을 줄여야 된다. 왜? 22개월 근무하는 도중에 군사훈련은 절반도 못한다. 그러니 군사훈련만 하는 식으로 군 복무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 누가? 젊은 애들이 와! 그러면서 진보정당 찍을 거 아니야. 그때 항상 나오는 무기가 뭐야? 군 가산점 제도야. 바보들아. 천하의 등신들아. 군 복무기간 줄이는 게 너희들한테 유리하냐? 니네가 혜택도 못 보는 군 가산점 2점에 목숨 거는 게 유리하냐? 니네가 바보인 이유가 이거야.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들은 꼭 필요한 군사훈련만 하고 애들 풀어줘라. 왜 젊은 애들의 시간을 2년씩 묶어두느냐? 징병제 중에 우리나라가 북한 다음으로 길든가 그러더라고. 군대 기간이 우리나라가 제일 길어. OECD에서 제일 길든가? 군복무 기간이 우리나라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군 시설이, 군 1인당 개인 사병들의 생활 조건이 OECD에서 최악이야. 예. 월급 차이도 그러니까 1인당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급품의 수준, 비세는 운동화, 사이즈가 안 맞는 군화, 이거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군대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그러면서 10,000원짜리 USB를 100만 원에 샀다고 뻥치고 돈 빼돌리고, 그러고 있잖아.
군대를 이렇게 많은 수를 유지하면서 그 60만 명한테 정말 말도 안 돼. 왜냐면 전쟁이 아닌데 너무 무리하게 많은 숫자의 군인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군인들은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군인들은 누구든지 쳐들어와라. 우리는 누가 쳐들어와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북한한테 져요? 그러고 있을까요? 60만 대군이 우리는 북한한테 진다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요즘에 그 이명박 정부 시대에 예비군 훈련하고 군사 정신 교육의 내용이 북한 군대를 우리는 못 이긴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정신훈련 교육의 내용이래. 미군 부대가 없으면 우리는 북한에 진다. 그 얘기를 계속 훈련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군대냐? 그럼 지원해서 군대 가봐라. 네가 나의 과거를 모르는 거야. 내가 고3 때 군대 지원했었잖아. 내가 고3 때 나는 이 책상을 책상 정리 정돈이 깨끗해야 돼. 항상 각 잡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내가 군대 지원했잖아. 나는 군대 내무반의 공동생. 나 구치소 가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난 그렇게 그 나라에서 주는 밥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내가 군대 지원을 했어. 거기다 내가 어린 시절에 삼국지를 읽으면서, 정말 전쟁의 내가 정말 최고의 군인이 되고 싶었어. 진짜. 내 꿈은 군인이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군대 지원했잖아. 그런데 씨발 입대 지원서를 안 주는 거야, 학교에서. 왜 안 주냐? 난 군대 가고 싶다. 안 주는 거야, 선생님들이. 달라고. 여기 내가 여자 고3이 되니까 학교에 이렇게 여자 사병을 모집한다는 공지글이 붙었어. 그거 보고 내가 교무실 가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고 나는 교복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뭐라지? 그걸 뭐라 그래? 유니폼을 좋아해. 근데 내가 그래서 나는 빨리 중학생이 돼서 교복을 입어야지. 근데 교복 1년 입고 교복이 없어졌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여군 모집 공지글을 봤을 때 내가 어땠겠냐. 환장하는 거지. 이거다. 내 길은 이거다. 그래서 내가 여군 간다고 입대 지원서를 달라 그랬더니 안 주는 거야. 왜 그러냐. 여자가 군대 가려면 그 당시에 키가 155 이상, 몸무게가 55kg 미만이어야 됐어. 근데 내가 72kg에 안경 꼈다고. 여자는 안경 끼고 55kg 이상이면 군대를 못 갔어. 그래서 내가 못 간 거야. 나는 정말 군대 가서 내가 최고의 여자 장군이 될 거야. 내가 우리나라 여자 장군 1호 달라 그랬다니까? 근데 씨발 뚱뚱하고 안경 꼈다고 안 받아주더라니까. 그 당시에는요, 안경 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88년이었잖아. 88년, 87년에는 내가 여군을 가려고 그러면 이뻐야 돼. 몸이 날씬해야 돼. 그리고 안경도 안 써야 돼. 그래서 못 갔어. 나더러 군대 지원해봐라. 이 썩을놈 이 새끼를 와. 나와, 이 새끼야! 네가 뚱뚱하다고 군대 못 간 여자의 서름을 알아! 아니, 남자는 키가 170에 70kg가 군대 가잖아. 아니, 170에 80kg 군대 가잖아. 근데 왜 여자는 160에 72kg가 군대를 못 가냐고. 그냥 우리나라 정말 군 제도가 잘못된 거야. 이 등신들아. 니네가 정말 등신인 이유는 너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해주겠다는 정당을 비판하기 위한 그 허수아비 전략, 군가산점. 너네는 평생 갈 혜택도 못 보는 군가산점에 니네가 목숨을 걸면서 이럴 때 지금 대통령의 정통성의 문제야. 이거 외국에서도요.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국가정보기관에 조직적인 불법 선거 개입으로 당선이 됐어.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세계적인 망신사건이라고 이게. 그런데 군가산점? 니네는 평생 혜택도 못 보는 군가산점?
그거를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그거를 대담 방송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외신에서도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우리나라 이거 봐, 또 김대중 때 또 다 퍼줬대. 이런 등신 새끼들. 함초롱이님, 캡틴 제라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들으면서 몰랐던, 잘못 알았던 거 알게 됐다는 사람 손 들어봐봐. 캡틴 제라드님 고맙고요. 너 뇌엄니님, 예, 나한테 한 얘기 아니지? 예, 우리 방송은요, 네, 우리 그 강아지들도, 예, 개들도 3시간만 듣고 앉아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면 아빠를 드는 그런 방송이에요. 네. 군 가산점 문제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내용이야. 아무도 손해보지 않거든. 군 가산점을 부활시켜도요, 재벌 기업에서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 또 군대 안 갔다 온 애들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그렇잖아. 군대 안 갔다 온 자기네 자식들하고 무관한 얘기야. 왜? 군 가산점은 오로지 공무원 시험 99점 맞은 애들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군 가산점으로 막 뭔가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바보들 후리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또 낚여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잖아, 이 바보 새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갈 길이 먼 나라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능력이 있을 때, 국민이 주인다울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한참 정말 이 정권이 아무리 잘해도 비판해야 될 때 박근혜 욕하지 마라!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면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가 없어. 전 세계에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박근혜를 공주님이 갖고 떠받들고 있는 이런 수준이면 네가 대통령 해라?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고. 내가 지금 대통령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 이게 우리나라 이 수준이면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너무 무지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뭐 거짓말에 막 놀아나고. 얼마나 속이기 쉬워. 진실을 얘기를 해줘도 소설 쓰네, 어거지네, 억지네. 오늘 보니까 한 30명 들어왔구만. 군 가산점 반대 안 한다니까. 뭐 들었어? 나는 군 가산점 부활하는데 반대 안 한다니까.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군 가산점 찬성한 사람이야. 그거 하나 안 하나 아무 소용 없다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그게 우리 딸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군 가산점 목숨 거는 사람 아니야. 군 가산점을 뭐 부활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다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니네는 군 가산점이 부활돼도 아무 혜택을 못 받는데 군 가산점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니들이 우습다는 거야. 불쌍하다는 거야. 니네가 군 가산점 부활하라고 글 쓰고 다닐 때 대한민국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하라고 글을 써야 돼, 이 등신 새끼들아. 알어? 마룡봉추님 고마워요. 지금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은 너네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군 가산점 부활하라! 네가 공무원 시험 99점 맞을 자격 있어? 능력 돼? 그 공무원 시험 99점도 못 맞는 게 군 가산점 부활하면 뭐하니? 하지만 군대에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해라. 그건 너한테 실익을 주는 거잖아. 군 복무 기간을 줄여라. 군대의 처우를 개선해라. 그건 너네들한테 실익을 주는 거야. 왜 그런 건 안 하니? 왠지 알아? 너희들한테 군 가산점 부활하라고 쓰라고 부추기는 놈들이, 그거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 무슨 비용? 지네들이 띄어먹는 돈.
우리나라 국방비가요, 국가 예산의 1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60억 중에 국방 예산이 30조 원이야. 30조 원으로 우리나라 군대 처우 개선 못할까요? 하고도 남아. 3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최첨단 정예부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왜 우리나라 군인들은 썩은 탄티, 너덜너덜한 탄티 이런 거 메고 훈련할까요? 군대 처우 개선에 돈을 안 쓰기 때문이야. 돈을 그럼 30조 원 어디다 쓰는데? 쓰지도 못할 미국 무기. 쓰지도 못하는 미국 무기를 사는데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써.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무기 사온 데 쓰고 있다니까? 카림이 무슨 뜻이야? 박근혜 카림? 고맙고요. 예. 왜 미국 무기가 쓰지도 못하는 무기인 줄 알아? 미국 무기는 최첨단 무기야. 최첨단 무기인데 북한 무기는 재래식이야. 이 최첨단 무기는 최첨단 무기하고 붙었을 때 빛을 발하는데 북한 무기에는 필요 없는 무기를 우리가 사들이느라고. 그거 강제로 파는 거잖아,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의 혈맹이라는 이유로 그걸 강제로 사들이는 거야. 결국 우리가 미국의 군수회사로 먹여 살리고 있는 거라고. 이런 문제들의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개선하라고 싸워야 될 때 박근혜 만세, 군가산점 부활. 그러니 너네가 박근혜교 광신도라고 하는 거지. 박통교 광신도야 니네가. 어쩌면 그렇게 등신들인지. 옛날에는 그래도 여자도 군대 가라, 네가 군대 가봤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많이 안 나와.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에 군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와.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 내가 옛날에도 군대 얘기할 때요, 그런 애들하고 맨날 싸웠잖아.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이 많이 안 나와. 그런 말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박근혜는 군대 갔다 왔니? 그럼 조용해. 여러분 있잖아요, 야당 지금 그나마 군대에 군인들 처우가 개선된 거, 그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개선된 거야. 근데 거기에 고마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잖아. 김대중 노무현 때 군기가 빠졌다. 김대중 노무현 때 군기가 빠졌다라고 교육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때 비로소 군인들의 처우가 개선된 건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 애들이 이렇게 모자란 거야. 이렇게 모자란 거야. 돈을 누가 퍼줬는데, 응? 돈을 누가 어디다 퍼줬어? 이 무식한 놈들아. 김대중 노무현이 누구한테 뭘 퍼줘? 현대가에서 지금 박근혜가 소속한 정당의 최고위원 정몽준 아버지, 그 최고위원 정몽준의 형제,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돈 퍼줬지. 김대중 노무현이 무슨 돈을 퍼줬어? 새누리당 정몽준 최고위원의 가족들이 돈 퍼준 거야. 알아? 어따 대고 개소리야. 하여간 이 무식한 애들은요, 아유, 니네가 이렇게 무식하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나 아니면 누가 너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겠니? 아유, 이거 보면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 정말 나는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이게 누구야? 이명박 박근혜 때 성범죄는 왜 이렇게 많니?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성범죄가 완전히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 아니, 치안 유지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들었지? 어휴, 저런. 예. 이게요,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서 뉴스 기사를 한번 검색해보면 알아. 성폭행이라는 단어가요 2점 몇 배가 늘었어. 뉴스의 성폭행 단어가. 그리고 이 잔혹범죄, 성범죄 이런 게 이명박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 정부가 뭘 못한다는 얘기야? 치안 유지를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중요한 얘기 해줄게. 이번에 이 김용판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김용판이가 서울시 경찰들한테 주폭을 단속하라고 그걸로 성과를 매겼어. 주폭 단속 그 성적을 가지고 경찰서에 점수를 매겼어. 김용판이. 그거 주도한 사람이야. 맞지? 그런데 이 주폭 단속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럼 실제로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냐? 그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지금 3명인데 싸움을 말린 사람들, 싸움을 말리거나 옆에 있어서 신고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도 공범이다라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셋 다 똑같아. 어떤 놈이 A가 B를 때렸어. 그래서 그걸 보고 C가 신고를 했어. 그랬더니만 A는 도망갔어. 그리고 B가 남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지켜본 거야. 그러면 B가 A가 공범이라고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A가 잡혀들어서 구속됐다니까? 내가 성동구치소에 있을 때, 성동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나랑 같이 있었던 할머니가 그렇게 잡혀온 할머니야. 신고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렸는데, 때린 놈은 도망을 가잖아. 남아있던 사람을 아무나 그 피해자들이 저 사람이 공범이라고 그래버리면 그냥 주폭이라고 잡아가는 거야. 이 할머니가 때렸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10년 전에 누구랑 말싸움했다라는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기소장에 넣었다니까? 그게 주폭 단속이야. 경찰이 그러고 다니는데 성폭력 범죄자 잡을 수 있겠어? 성폭력 범죄자가 발짓 풀고 돌아다니면서 또 사고를 쳐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주폭 그거 건수 올려야 되니까. 그거 한 게 김용판이야. 나라가 이 꼬라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왜 이 꼬라지인지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주인다운 선택을 못해서 그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지혜롭게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명박이 5년 동안 말아먹는 거 봤잖아? 그런데 또 그 당에다가 또 표를 줬어. 그건 뭐냐?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차라리 독재가 낫대잖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은 독재가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야. 민주주의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각하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거야. 그때는 지네들은 집어 던져주는 쓰레기라도 받아 먹었으니까. 우리 국민 수준이 이런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달하겠어. 갈 길이 멀어. 내가 보니까요, 지금 내가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니까 곧 망하겠어. 곧 망할 지경이야. 노인들만의 문제 아니에요.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정치에 무관심하고요. 관심 있는 50% 중에 다수가 새누리 지지자야. 우리나라 곧 망해요. 이런 수준으로 가면 곧 후진국 돼. 곧 망하는 나라. 우리나라 한 번 망했던 나라야. 알죠? 우리나라가 김영삼 때 한 번 망했던 나라야. 그거 김대중 노무현이 다시 살려낸 나라야.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또 망하게 생겼어. 박근혜가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박근혜 지지율이 70%래잖아. 그럼 망해요. 저렇게 엉망으로 정치하는데 국민들 70%가 잘한다고 해주잖아.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는 더 사고를 칠 거야. 그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휴, 백보지. 너는 너네 엄마 거기서 안 나왔니? 아휴, 너는 알고 보니까 너는 아빠 뱃속에서 나왔어? 아휴, 예. 지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나라를 운영할 아니 봐봐, 이번에 남북회담 깨지는 거 봐봐. 그거 무식해서 깨진 거예요. 북한의 체제를 몰라갖고 깨졌다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 지금 이 정부가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능력이. 하다못해 지금 경남도지사가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국립의료원을 폐기했는데 그게 불법으로 폐기한 거 아니야. 해산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 지금 뭐 경남도지사가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요. 그 신라 말이 되면 신라 하대가 되면 그 누구니 그 해공왕이 죽고 그리고 나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와. 아주 그러면서 그때 진성여왕 나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문란문란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문란하게 만들었던 이 신라 하대 말에 결국 뭐가 생겨요? 호족이 나와요. 지역 토호 세력이 나오는 거야.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막 이제 그 난동을 피우는 이제 미친 인간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친 인간들이 경쟁을 하다가 후삼국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궁예하고 누구냐, 왕건하고 짝짝꿍, 경손왕하고 짝짝꿍 견훤 아웃. 그래갖고 고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신라 하대의 진성여왕 때의 모습이야. 지금이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의 모습이야. 정말로요. 여러분,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유행했던 얘기가 뭔지 알죠? 가장 유행했던 얘기가 패망의 징조야. 나라가 망하려면 하면서 나온 징조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도 통해요. 신라 말에 진성여왕 때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내가 나는요 정말 군 가산점을 위해 싸우는 젊은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너네가 군 가산점 부활하라고 100번 1000번 떠들어봐라. 너네는 그 혜택을 못 봐. 진짜 군 가산점 혜택 받는 애들은 너네처럼 이 인터넷에서 개소리하고 다니질 않아. 공무원 시험 99점 맞으려고 숨도 안 쉬고 공부하고 있어. 그런 애들 좋으라고 군 가산점 부활하라고 글 쓰고 다니는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군 복무 기간 단축하고 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처우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다녀. 쓰지도 못하는 미국 무기 사는 거 반대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정말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요 세계에서 OECD에서 가장 많은 비율, 그 국민 생산량에 비해서 가장 많은 비율의 돈을 투자해갖고 가장 저효율로 운영되는 게 우리나라 군대야. 나라를 정말 사랑하면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지. 그래, 지금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수사 발표가 난 날 군 가산점 문제로 덮으니까 그 댓글 1등 그걸 시키고 있는, 에휴. 우리나라 군대가 OECD에서 가장 고비용 저효율 군대래. 어떡할 거냐, 쪽팔려서. 우리나라 군인이 OECD 군인들 중에 1인당 처우가 가장 열악한 나라래요. 얼마나 부끄러워. 누가 그러더만 북유럽 죄수들보다 우리나라 군대가 더 살기가 안 좋다고. 북유럽 죄수가 그거 알죠? 그 노르웨이야 어디야? 어디에서 막 애들 막 몇백 명을 몇십 명을 총으로 쏴 죽인 미친놈 있잖아. 그놈이 지금 1인실에 있는데 텔레비전 있고 책상 있고 침대 있고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써. 누가 그 밑에 댓글 달았어. 씨발 우리 군대보다 훨씬 좋다. 그지? 북유럽 죄수보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처우가 훨씬 더 기가 막히게 나빠. 그런 문제 개선하자고 너네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니?
모르겠다. 군대는 니네가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가고 싶어도 뚱뚱하고 늙었다고 안 받아준다만.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응? 너네가 그렇게 너희들을 이용해 먹는 놈들한테 그렇게 놀아나잖아. 그러면 너네는 평생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에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군 가산점 이 뉴스로 원세훈이 기소됐다는, 어제도 얘기했던 얘기지만 원세훈과 김용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원세훈이나 김용판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의 막강한 권력기관을 내 수장들이었고요. 그 권력기관에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박근혜를 돕는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예, 부끄러운 일이죠. 나는 박근혜 지지자들은 원래 무식하니까 그러려니 해. 노무현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했다는 사람들 아직도 멘붕 중이라고 엄살 피우고 있는 거 어쩌려고 그러는 건데. 다 포기하면 나도 죽고 싶어. 살고 싶지가 않아. 나 오늘 이거 방송한 것 때문에 또 잡혀 들어갈지도 몰라. 나 일요일날 검찰 조사받으러 가야 돼. 작년 6월 18일에 내가 방송한 내용에서 박정희가 빨갱이였고 친일파였고 독재자였다고 얘기해가지고 후보 가족 비방죄로 내가 검찰 조사받으러 가야 돼. 그래도 내가 오늘 방송한 거야.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한번 잡혀가 보니까 자, 내가 만약에 월요일날부터 방송 못하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서 거기서 그냥 잡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적시로 후보 가족을 비방한 죄, 예, 라고 누가 고발을 했다는데 그거를 받아갖고 하루 만에 사건 번호가 나왔어요. 예, 호호우짜님 감사합니다. 원세훈 수사는 6개월 걸렸는데 나는 누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날 사건 번호가 나왔대요. 나는 그래서 구치소에 있을 때 되게 좋아했잖아. 여기는 군대다 이러면서. 예. 노무현 비리 너 증거 있냐? 노무현 비리 너 증거 못 대면 방금 얘기한 요 부분을 가지고 너 고소할 거야. 예. 예. 국정원 사건은 무려 6개월을 질질 끌어가지고, 예, 국정원 사건은 무려 6개월을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간신히 불구속으로 그렇게 권력을 이용한 불법 선거인데 불구속 기소하고 나는 구속시켰잖아.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래놓고 허위사실 무죄 받았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음이 나온다. 웃음이 나와. 야, 박정희가 그 빨갱이 그 공산당 당원이었고 친일파였고 독재자라는 거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그걸 말한 게 후보자 가족 비방죄야? 내가 구속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구속된 거구나.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웃기는 나라구나. 꼭 기억하세요. 예.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예. 다음 생방송은 내가 이제 뭐 구속이 안 되면 17일 낮 2시. 예. 그 망치부인이 다 이번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가서 안 잡혀 들어가면 17일 낮 2시 잡혀 들어가면 뭐 아무래도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못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네.
지난번에도 이유 없이 구속시켰잖아. 내가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내 방송을 못하게 하려는 게 쟤네들의 목표인 것 같아요. 예. 내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일로, 아니, 박정희를 비판한 게 후보자 가족 비판이 말이 되냐? 예. 자, 네네네. 갔다 올게요. 예, 그 조사 끝나고, 만약에 일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내가 모바일 방송 안 하면, 아, 잡혀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